자, 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최근에 조회수가 엄청 오르고 있는 영상인데 좀 자극적이긴 하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2030, 20대 30대가 돈을 못 벌면 병신이다 라는 영상이에요. 돈 못 벌면 병신이지. 그리고 실제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 지금 2030 세대가 돈을 못 벌면 병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조금 잘못됐다 봐요. 그러니까 각자 가진 게 능력치나 타고난 게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불리한 구조로 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벌면 병신이지 이런 말보다는 대신 그 영상에서 제가 조금 영향을 받은 거는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생각보다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게 갈라파고스 섬처럼 자기들끼리만 여기에 생태계가 있으면 다른 생태계가 전혀 여기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죠. 사회적으로 보든 뭐를 보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좋은 회사를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정보가 돌고 이게 권력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었으면 그나마 최근 들어가지고 한 10년 요 기간 동안 급속도로 네트워크가 소셜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이게 조금 허물어진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예로 들면 제 세미나나 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내가 그냥 회사 생활을 하고 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몰랐던 사람들도 엄청 많단 말이야. 몰랐을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어쨌든 면대면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공격은 반칙이에요 뭐 이런 룰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룰은 써도 돼요 뭐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운동 경기로 치면 엄청 잔인한 경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룰이 매일 조금씩 바뀌는 거야. 예로 들면 팔꿈치 가격은 안 됐는데 갑자기 야, 팔꿈치 요 정도 써도 되는데 얘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반칙 안 불어. 그러다가 갑자기 세게 때려도 그냥 아무 말 안 해. 그럼 야 이거 팔꿈치로 때려도 되나 보다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룰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팔꿈치 공격에 처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팔꿈치 공격을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워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룰이 운동 경기로 치면 정해져 있는 룰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엄청 무서운 점이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 없던 이 룰이었는데 점점 생기면서 누군가한테는 이게 유리해진 거지. 뭐냐면 바로 이 네트워크,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소셜미디어라는 이 룰을 아주 안 좋게 쓰죠. 그러니까 맨날 뭐 중독만 되고 보기만 하고. 근데 누구는 이거를 활용을 해.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죠. 막 빅테크들이 연구해가지고 도파민에 중독되기 쉽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못하게 만들고 해서 막 다른 거 못하고 이런 삶을 누가 사는 반면에 이 룰을 누군가는 잘 이용을 해서 생산적인 일에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룰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룰에 최적화된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그 측면에서 우리 2030, 저는 거의 30대 끝이고 뭐 형들은 다 이미 다 40대가 됐지만 어쨌든 요 세대 80년대생 90년대생 뭐 여기 아니에요. 이 세대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 룰을 잘 써야 된다. 최소한 나한테 독이 되진 않게 써야 되고 여기서 좀만 능력치를 좀 발휘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창구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밸류를 좀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써놨는데 중산층, 대부분의 미들 클래스, 중산층, 서민도 마찬가지인데 중산층, 서민 뭐 이거를 구분 짓자는 건 아닌데 상위 뭐 진짜 1%, 0.5% 이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부를 가져가는, 웰스를 가져가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정해져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텍스예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리고 텍스, 세금. 요걸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회사원 A씨가 있어요. 뭐 월 300을 400을 벌어. 근데 이 사람의 부를 가져가는 건 뭐냐? 인플레이션. 예를 들면 막 집값이 올라. 막 이런 거. 텍스 뭐야? 세금으로 다 가져가. 이러면 이 사람의 부를 못 모으잖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텍스를 항상 명심을 해야 돼. 물가 그리고 세금. 요거를 항상 이 미들 클래스들은 명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한 번 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공부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괜찮았던 인식은 뭐냐면,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인플레이션과 텍스가 내 부를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어.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최대한 생산자 쪽에 서야 돼. 스탠스를. 생산, 뭐 제품과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생산자 쪽에 서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을 전가시켜야 돼. 소비자는 그냥 맨 마지막 단에서 쳐맞는 거거든요. 좀 앞단에 서가지고
생산을 하는 위치에 가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본인의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거를 생산자 쪽에서 공급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인플레이션과 텍스의 방어가 된다고. 두 번째 전략, 인플레이션. 자산을 보유해야 될까요? 미보유해야 될까요? 이거 생각을 잘 해보세요. 결국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출주도형 그런 시스템 갖고 있고 내수가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디플레이션이 오면 끝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통화량을 풀면서 물가 안정을 최대한 목표치로 삼으면서, 목표예요. 그야말로 목표치로 삼으면서 결국에는 화폐를 계속 풉니다. 우리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얼마 가져갔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얼마 가져갔어? 500원 1000원도 안 가져가지. 500원이면 거기서 막 간식도 사 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 500원은 아무것도 못 사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 결국에는 예전과 10년 전 20년 전에 그 돈이 지금 그 돈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겠어요? 결국에는 금리가 어쩌네, 미국이 뭐 페드 CPI가 어쩌네 저쩌네, 결국에는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장기로 보라고. 장기로 5년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결국에는 자산 보유로 가야 돼요. 단 괜찮은 자산 미보유보다는 자산 보유로 가면서 인플레이션 요걸 해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명심해 하셔야 될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삶. 그럼 생산자 쪽에 서는 거고, 자산 보유자와 미보유자의 삶이 있으면 최대한 자산 보유자 쪽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염두를 항상 매일매일 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과 텍스. 요게 내 부를 가져가는 주범이니까 이 두 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인플레이션과 텍스에 강한 그런 자산을 바꿔놓는 거지. 그 자산으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이 미들클래스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 빡침 이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원화를 받잖아. 그러니까 이 원화를 이제 바꿔놔야 된다는 거. 치환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첨언하면 지금 같은 자산 조정기, 그죠? 코스피로 치면 3,300 막 갔다가 지금 다시 뭐 2,300, 400 왔어. 그러면 주가 지수로만 봤을 때는 한 5년 전, 6년 전이랑 비슷해요. 2017년 이럴 때도 막 2,400이 이랬단 말이야. 이런 조정기에 오히려 잘 보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대부분 투자를 또 떠나 있지. 지금 누가 사업합니까? 사업 안 하지. 뭔 사업이야? 소비해야지, 그죠? 후쿠오카 가고. 물론 후쿠오카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산, 자 이럴 때 한번 생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한번 자산을 한번 보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구독자들은 한번 좀 하면, 인생 장기니까 나중에 놓고 보면 그때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내가 그거 듣고 행동을 좀 바꿔갖고 좋은 자산을 내가 샀다, 혹은 생산자의 삶을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좀 바뀌었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기를 제가 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안녕, 자본.